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임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180여 개 위원회에도 칼을 대겠다며 도전 변화의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무예와 관련한 행사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재정 능력과 도민 공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예 마스터십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이시종 지사가 한덕수 총리까지 접촉하며 막판까지 존치를 위해 애를 쓴 무예 마스터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됐습니다. 당장 무예 마스터십 관련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는 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행사에는 도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8억 원을 들인 행사의 실익과 목적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 180여 개로 늘어난 각종 위원회와 그 기간 진행된 용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 산적한 민생과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민생과 무관한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예 마스터십이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고 국내외 신뢰 관계도 있어 정리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무예 논란은 충북문화재단의 창립 11주년 공연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공연 주제가 무예인 걸 알게 된 김영환 지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선 공연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수립한 창립 11주년 기념 공연 기본계획안입니다.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집행위원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와 국제무예센터 ICM 관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공연 시나리오는 무예 관련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김영환 지사가 문화재단이 특정 정책을 홍보해선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창립 11주년 공연이 어떻게 해서 무예를 소재로 기획됐고 무예 마스터십의 간부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의 공연 기획에 참여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지. 여기에 충북연극협회 등 지역 예술인들도 충북문화재단의 대형 공연에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공연 기획 단계부터 그 어떤 오디션 공지도 없었고 예술감독을 제외한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가, 음악감독 등 제작진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40~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출연진도 배우를 제외한 무용수와 퍼포먼스 멤버는 청주 시립무용단과 충주 택견시범단 등 공립기관 예술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립기관 예술인들은 활용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부담을 해서 또 공모를 따서 그렇게 어렵게 버텨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예술인들보다는 그렇게 속해 있는 분들을 계속 활용을 한다면은 지역 예술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충북문화재단 측은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가, 음악감독 등을 제외한 모든 출연진은 충북 예술가들로 구성했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충청북도와 협의해 재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정화시설이 제천에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시내가 인접한 곳에 처리시설이 조성되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천시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청 입구입니다. 오염 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받아 처리하는 시설을 제천시 봉양읍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선 겁니다. 미군 용산기지 오염토를 비롯해 각종 화학물질과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은 흙을 처리하는 시설이 하천이 인접한 청정지역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오염수가 결국에는 남한강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한강 수계를 기점으로 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쓰시는 분들께도 무조건 피해가 갈 것이고, 토양 정화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업이다 보니 업체는 지난 4월 충청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제천시가 삼산업단지 부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자 지난달 불과 1km가량 떨어진 부지에 기존보다 2배가 넘는 12필지, 3만 3천 제곱미터를 선정해 다시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등록제라는 이름 하에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강력 저지할 예정입니다. 제천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식수원 오염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을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평일이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 반대! 동양읍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만간 설치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 등 2명이 실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병원 시설과장 A씨는 불이 시작된 주차장 1층 천장 내부 배관 열선 공사에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공업체 대표인 B씨는 자격 없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영원 지사가 이끄는 충북도정이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도민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아동 양육수당 등에 대한 입장이 몇 차례 번복되면서 도정 신뢰에 금이 갔고 도청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섣부른 정책으로 도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이크파크 용역 중단을 개인 SNS로 알린 것에 대해선 도지사는 연예인이 아니라며 정제된 방식과 신중한 행보로 책임 있는 도정을 펼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내년 1월 1일 현 성안길 임시청사 앞에 있는 KT 건물에 잠시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한 달에 1억 원씩 주고 임차에 쓰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청주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성안길에 있는 KT 소유의 건물입니다. 청주시의회는 통합시청사가 지어지는 시기에 맞춰 독립청사를 짓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곳을 의회 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리모델링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청주시는 KT 건물을 올해 매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민선 8기 들어 예산 부족에 따라 매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감정 가격의 급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탁상감정에서는 300억 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식 감정을 해보니 150억 원이나 비싸진 것입니다. 결국 KT 건물을 일단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KT 측에 내야 할 임대료는 매달 1억 원 가량입니다. 2026년 통합시청사 완공 시기에 맞춰 새 의회 건물이 지어진다 해도 리모델링 비용을 빼고도 5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들게 됐습니다. 매입과 임대 사이에서 무엇이 더 청주시정의 이득일까에 대한 이범석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중앙공원에서 현 청주시 임시청사 청년각까지를 아우르는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은 올해 안에 KT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주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변경과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강한 포식성에 사람까지 공격하는 걸로 알려진 늑대 거북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포획됐습니다.
이 늑대 거북은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두고 있어 내다버리는 사례가 더 나올까 걱정인데요. 파충류 애호가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성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공연못입니다. 미리 설치해놓은 통발을 들어올리자 안에 늑대거북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첫 포획입니다. 포획팀은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시도한 첫 포획 작전을 통해 붉은기 거북과 리버쿠터 3마리를 잡았고 이번에 두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늑대거북을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늑대거북은 국내 생태계에 천적이 없고 토종 멸종위기종 생물인 남생이 등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돼 오는 10월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물어 뜯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육식을 합니다. 일단 이곳은 주변에 어린이집이 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이게 활동하시는 공간이라서 일단 인명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고 우려스러운 건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둔 상태에서 늑대거북의 유기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당국은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을 통해 안락사시키거나 개인이 직접 냉동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안락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종 지정 이후 6개월 안에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기를 할 경우는 그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이 집 밖을 나와 자연에 버려질 경우 생태 환경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설한 개정 법안은 범죄 행위자가 유죄 재판을 받지 않거나 사망, 소재 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는 올해 부처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14개 분야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기술 융합 혁신과 반도체 전공 트랙 등 4개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3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충북에서 청주대가 유일하고 4개 분야 선정은 전국 3번째 규모라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국방홍보원이 오늘 CJB 사옥에서 MOU를 맺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CJB 신규식 대표와 국방홍보원 박창식 원장이 참석한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안보 분야 홍보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제작하는 등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단양 마늘축제에서 50여 농가가 준비한 4,000접이 완판돼 2억 8,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양구는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단양 마늘축제 행사장에서 1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청주 용암동 농협충북유통센터에서 진행한 특판 행사 등에서도 1억 5천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22 괴산 대학 찰옥수수축제 콘추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괴산군에 따르면 어제까지 축제 사흘 동안 행사장에 25,800여 명이 방문했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학 찰옥수수 4천여 박스 6,150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옥수수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